안녕하세요, 젠태길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원들을 위한 집 주변 환경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운동 습관, 운동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한 이후에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집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 아토피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식습관, 습관 같은 것들의 요인들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건강에 대한 것, 피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언들을 위한 팁들이지만 보통 아토피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침구류 관리예요. 보통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은 침구류를 꼭 태걸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도 하고 각질도 많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갈아주시면 좋겠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땀을 조금 덜 흘리니까 4주에 한 번 침구류를 꼭 새걸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토피원 분들은 자면서 긁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각질들이 많이 떨어지고 각질과 땀, 노폐물들이 많이 엉켜있는 침구류 같은 경우에 사실 미생물들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아토피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부의 보호막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 관리를 피부 관리, 아토피 관리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땀 흘린 옷은 가능한 한 바로 세탁을 해주세요. 운동을 한 이후에 외부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침대에 들어간다든지 바로 소파에 눕는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벗어서 바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거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사실 침구류 관리랑 같은 맥락이죠. 우리 몸에서 나온 노폐물과 각질 이런 것들이 미생물, 병균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에 세탁을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자주 옷을 세탁을 하다 보면 세탁에 잔류해 있는 세제나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선택을 하실 때도 가능한 한 안전한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자극이라든지 인체에 무해한 것들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믿고 쭉 쓰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세탁할 때 조금 헹굼의 횟수를 늘린다거나 물의 양을 늘린다거나 해서 옷에 잔류해 있는 그런 세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집을 매일 청소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사실 아토피원 같은 경우에는 긁기도 자주 긁고 땀도 많이 또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떨어지는 각질, 먼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집 안에서도 미생물이나 이런 병균 같은 것들이 쉽게 자라고 우리한테 더 치명적이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주, 걸레질까지 힘들더라도 청소기라도 매일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자주 앉는 곳이나 자주 지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소독, 청소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구류 교체나 청소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루기 십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달력에 미리 기재를 해두세요. 언제 교체했고 언제 교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달력에 기재를 해뒀다가 그 날짜에 맞춰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다 보면 확연히 나아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번 교체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체크를 해둔다거나 날짜를 정해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곰팡이 있는 환경은 절대적으로 피해주세요. 곰팡이가 우리 피부, 기관지에 안 좋다는 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아토피에도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능하면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방이나 욕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자주 청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집이 빌라나 구옥이어서 겨울에 결로에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자주 그 곰팡이들을 제거해 주세요. 시중에 파는 곰팡이 제거제 같은 것들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스프레이 형식, 젤 형식으로 나오니까 자주자주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겨울에는 실내 습도가 높으면 그런 곰팡이들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 제습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안의 습도를 60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65% 이상 올라가면 결로가 쉽게 생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60도 이하로 맞춰주시고, 조금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곰팡이를 제거해 주실 때는 젤을 사용을 하시고, 뭐 스프레이형 제거제를 사용을 하신 이후에 그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잘 닦아주세요. 그 제거제 자체를 잘 닦아서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또 그 제거제가 우리 피부와 기관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곰팡이 제거를 하신 이후에는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환기를 해 주셔서 가능한 한 그 제거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러그나 카페트처럼 털이 많은 소재로 인테리어 소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침구류와 마찬가지지만 털이 많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 때문에 먼지나 각질 이런 것들이 더 붙기도 쉽고요. 오염됐을 때 세탁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병균 같은 것들이 쉽게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자주 세탁을 해주시거나 소독 또는 햇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주 청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트 러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털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토피라는 것 자체가 면역질환이다 보니까 알러지가 항상 동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양이나 강아지 털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기를 추천드리고, 이미 동물을 키우고 계신 경우에는 이 동물들을 자주 씻겨주시고 털 관리를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털 알러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동물들의 침 때문에 생기는 알러지거든요. 털이 날리지 않도록 자주 털 관리를 해주시고, 그 침이 묻어있지 않도록 자주 씻겨주시면 증상을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피부 관리 하시면서, 아토피 관리 하시면서 도움이 되었던 팁들 이런 거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포함해서 같이 또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